초등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영어 실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용 영어. 두 번째, 내신 영어. 자,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중학교 들어가서 그 선행학습이 빨리 끝날까요? 저는 실용 영어라고 봅니다. 내신 영어가 아니고, 내신 집중 영어가 아니고. 왜 그런가? 그 실용 영어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용 영어는 해외여행 가서 뭐 영어를 써먹는다든지, 유학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거의 많은 아이들이 유학이나 뭐 해외여행 가서 써먹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영어를 일단 잘해서 모든 영역에서 좋은 점수도 받고 학교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어로도 원어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여행 가서도 써먹고 만약에 유학을 간다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실용 영어를 얘기하는 거죠. 실용 영어라는 것은 학교 내신 영어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 영어 실력이 높아져서 원어민과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당연히 여행 가서도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서도 좋은 점수를 받게끔 선행학습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신 영어는 선행학습을 더 선행학습으로 해서 아주 단기간에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고 그 윗단계 뭐 수능이라든지 고등 이런 부분들까지도 마스터를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내신 집중 학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는 내신 집중 학습은 그것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그 언어적으로 뛰어난 약간 천재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뭐 효과가 있다. 당연히 효과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저는 그렇게 내몰지 말고 실용 영어로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는 종합학습으로 듣고 말하기, 뭐 쓰기, 뭐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실용 영어로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신에 집중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쯤에 이전이 돼서 훈련 받는 것이 더 폭발적인 훈련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보통 학생들도 폭발적인 훈련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천재적인 아이들은 더 폭발적인 방법이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말하기뿐만이 아니라 듣기뿐만이 아니라 리딩, 문법, 어휘력까지 다 고루 갖춰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첫 번째 시작 방법이 바로 실용영어라고 봅니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춘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내신 집중 선행학습 학생이라고 칩시다. 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원에 들어왔어요. 거기는 이제 내신 위주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딩을 배우겠죠. 자, 리딩 배우고 그 안에 있는 리딩의 안에 있는 그 문법 구조를 배우겠죠. 이것이 명사, 형용사인데 물론 용어를 뭐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안 알려줄 수도 있겠죠. 문법을 알려주겠죠, 일단은.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암기하겠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겠죠. 오지선다형. 자, 여기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팔품사인데 이 팔품사에서 명사를 찾아보세요. 대명사 찾아보세요. 자, 이 대명사의 역할이 뭘까요? 뭐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은 어렵죠, 처음에. 용어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한국말이 좀 수준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영어 그 어려운 말을 포함해서 영어를 규칙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머리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겠죠. 그래서 머리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초등학교 때 만약에 실용 영어 위주로 다녔다. 근데 이 실용 영어도요. 그 당연히 그냥 실용 영어 뭐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나 이런 목적으로 막연하게 배우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리딩도 하고 묻고 답하기도 하고 뭐 독후감도 써보고 문법도 배우죠. 종합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이렇게 따로따로 먼저 뭐 선행학습이다 해서 뭐 빠르게 간다. 빠르게 선행학습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고 어렵게 배우다 보면
이제 성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 스파르타로 배우다 보면 아이들은 이게 도대체 영어인지 수학인지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막 머리가 뒤섞여요. 예를 들어서 문법을 어떻게 배웁니까? 자, 문법을 뭐 형용사다, 명사다, 뭐 부사다, 부사적 용법이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배우기 이전에 먼저 몸으로 습득하게끔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독해를 배웁니다. 글자를 배웁니다. 문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떤 건지를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문법을 알려줍니다. 아,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야. 요런 패턴이 몇 가지가 있어. 그런 거를 이해를 시켜준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뭐 글쓰기도 해보고, 그 다음 말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묻고 답하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패턴과 여러 가지 그 문장 구성이랑 독해랑 듣기랑 뭐 말하기 같은 것들이 종합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문법이랑 어휘랑 이러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문장 구조들이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용어를 알 수가 없고 형용사 절, 뭐 대절 이런 거를 잘 몰라도 그 몸으로 많이 체득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 지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 내신, 특히 중학교 그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이미 끝내는 겁니다. 그 안에.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아, 이런 거 쉬운데? 이런 문장 나도 해석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게 이런 용어구나. 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각동사구나. 이게 사역동사구나. 아, 이런 거를 배우는 거구나. 이게 사역동사, 지각동사다 하면서 체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실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재종합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딱 정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단어 같은 거 많이 암기를 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바로 그 세팅이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은 뭐냐면 앞으로 있을 내신, 중학교 내신, 그 안에 있는 교과서의 안에 있는 그러한 문법적인 것들과 어떠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선행할 학습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게 어느 학년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지만 그리고 실용적으로 배우지만 알고 보니 중학교 이제 내신을 딱 봤을 이제 그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중학교 2, 3학년 거를 바로 내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 이거 다 배운 건데,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세한 용어들은 아이들이 모르죠. 그래서 이게 아, 이것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부사지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 관계대명사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알려주는 거죠. 그 용어들을 알려주면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막 어려워 막 구겨넣어 이런 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는 역할이 생겨요. 그래서 다 배운 건데 이거를 말끔하게 정리를 탁 해주는 거죠. 깨끗하게.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게 이거네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며 내신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단어를 많이 더 암기를 해가지고 이미 세팅이 된 그러한 실력들을 안에 어휘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 내신 집중을 해서 선행학습을 해서 스카이 대학에 갈 그런 플랜을 다 짰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하기나 뭐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선 열심히 이제 가르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좀 반대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실용적인 영어를 통해서 이미 중학교 내신까지 잡을 수 있게끔 믹스를 해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중학교 이제 내신을 딱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중학교 내신 선행학습을 딱 하려고 딱 봤을 때 이미 다 배운 거.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실력을 완비하고 그 다음에 내신까지도 완비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작업이 뭡니까? 어휘 많이 단어 많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미처 배우지 못한 정밀한 문법들을 추가적으로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독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신에 걸맞는 그 문제 유형을 한번 풀어보는 거죠. 이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고, 또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재밌게 먹고,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먹어야지. 그거를 이제 영양제 먹듯이 막 그렇게 처음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